네, 그러면 저희 하여튼 오전에 제가 뭐 좀 설명이 좀 두서가 없고 조금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알아두셨으면 네, 하고요. 일단 하여튼 네, 다시 하이 레벨에서 뭔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선형 결합으로 네, 선형 결합으로 이제 뭔가 네, 선형결합으로 뭔가 저희의 입력 피처들에 대한 어떤 그 식을 선형결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때 붙게 되는 그 개수값들 혹은 그 가중치 값들이 실제로 저희의 피처 하나하나당 그 선형결합의 가중치가 부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중치들은 결국 이 저희의 그 피처 벡터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 같은 차원을 가지는 그 공간 내에 어떤 또 다른 별개의 어떤 또 다른 벡터로서 나타내어지고, 네, 그 가중치 벡터가 이 어떤 결국 프로젝션을 수행해주는 그 어떤 그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장막 혹은 스크린 아니면 그게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뭐 약간 아까 스크린 같은 그 역할을 해주고, 그랬을 때 그 이제 매핑이 되고 혹은 프로젝션이 되고 나서의 그 좌표값이 가지는 의미는 그 축으로 봤을 때의 그 축이 뽑아내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특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특성이 얼마나 많이 네, 그 해당 데이터가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축으로의 그러면 프로젝션 됐을 때 좌표값이 최대한 크려면 결국은 우리의 입력 데이터가 가지는 길이가 길면 당연히 프로젝션이 됐을 때 뭐 그때 나오는 좌표값도 당연히 크겠지만, 근데 이제 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이 프로젝션 방향에 가장 그래도 근사하게 일치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오리지널 그 데이터 아이템이 어떤 피처 벡터의 표현을 가지면 그게 곧 이제 그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이 축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이 축으로의 성분 혹은 네, 네, 왜 그러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성분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특성이 그 우리의 데이터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어져 있다. 뭐 그렇게 되고요. 하여튼 네, 결국은 그러면 그 우리의 가중치로 역할하는 그 개수값이 뭐 이미지에서는 각각의 픽셀에 붙게 되는 가중치 값이고, 결국 그러면 그 가중치 값이 큰 이제 해당 픽셀의 픽셀 값이 컸을 때 결국은 그 축으로 프로젝션 되고 나서의 값도 클 것이다. 약간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예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몸무게 곱하기 1 빼기 1에 뭐 플러스 한 다음에 뭐 곱하기 1에 뭐 저기 키 플러스 100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이제 1, 그러니까 1이랑 붙어서 이렇게 이 피처 값을 키우려면 당연히 이 값은 커야 되고, 이거는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또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방향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몸무게고 이게 키 디멘전이면 이게 가리키는 방향은 이제 몸무게로는 1이고 키로는 뭐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는 어떤 프로젝션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프로젝션이 이제 0으로 됐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몸무게 곱하기 몸무게 빼기 키 플러스 100 그 과중치 그 과체중의 정도가 이제 0이란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약간 저희가 띄어버리고 그냥 뭐 과체중의 정도가 0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0 빼면 이제 뭐 하여튼 뭐 저기 상수는 저희가 좀 뭐 무시를 한다면 이 지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그 점들은 어디에 분포를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에 저희가 수직하게 내렸을 때 정확하게 0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이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지금 벡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젝션 하고자 하는 방향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컴퓨터는 자고로 이게
뭔가 후후 불어주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또 보시면 이 좀 너무 작게 그래갖고 확대도 더 이상 안 되는데, 이게 하여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프로젝션이 이쪽으로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요점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리키는 그 몸무게 빼기 키라는 방향 성분이 이쪽으로, 그래도 좀 각도가 조금 더 안쪽으로 기울었죠. 이거 90도는 완전하게 0으로 프로젝션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우리가 프로젝션 한 라인이죠. 요쪽이. 근데 이거랑 지금 제가 그 0으로 프로젝션 되는 저 포인트를 잡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라인과는 정확하게 90도에 그게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수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가 더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과체중이라는 정도 측면에서는 파지티브한 값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이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몸무게는 양수인데 키는 이제 음수라는 값을 가지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건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면 지금 이루는 각도는 지금 저희 축과 요만큼이 되니까 더 각도가 짧아졌죠. 그러니까 그쪽으로의 피처가 더 값이 이제 큰 값으로 이제 저희가 도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각도라는 요소가 이제 하여튼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션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던 선형 결합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좀 하여튼 중요한 어떤 뭔가 포인트가 되고요. 이거는 비단 뭐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선형 뭐 디멘전 리덕션,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뭐 선형 버전의 디멘전 리덕션, 그리고 거기서 또 구체적인 한 방법 중에 하나인 PCA 혹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이 방법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제 굉장히 하여튼 많이 쓰입니다. 그 앞에서 있었던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도 어떻게 보면 다 기하학적으로는 혹은 이 좌표 공간상에서 이런 프로젝션들로 다 이제 재해석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사실 이제 딥러닝 쪽에서도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나타내는 표현형들이 다 노드들, 그러니까 한 레이어를 다음 레이어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이제 새로 얻어지는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값들도 다 하나하나는 다 이런 선형식에 기반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굉장히 생각보다 안 쓰이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좀 또 하이 레벨의 아이디어나 이제 직관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러면 PCA로 돌아오면 PCA는 그러면 이런 프로젝션을 해주는 그 축 혹은 그 축에 해당하는 가중치들을 스스로 찾아주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서 찾느냐? 그 축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의 데이터의 그 변화하는 정도가 제일 커지는 방향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C1이라고 생긴 이 지금 라인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데이터의 그 분산이 제일 커지게 되고요. 그 말은 또 직관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사실 이게 예를 들면 이 2차원 벡터를 이제 1차원 벡터로 이렇게 디멘전 리덕션 혹은 이런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정보를 이제 읽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식의 정보가 잃어버려지느냐 하면요, 만약에 이 축에서 예를 들면 요 점과 요 점이 있으면, 이 점은 이제 이렇게 긴 어떤 뭐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프로젝션이 이제 올소원하게 프로젝션이 되면 이제 요만큼의 길이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극단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이 점과 똑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거리와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제 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점은 지금 요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프로젝션을 하고 나면 같은 점으로 프로젝션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개의 데이터 아이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어떤 그 피처 벡터들이 실제로 걔네들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 다 뭉개지고 이제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한 차원으로 줄여지고 나면 프로젝션 되고 나서는 결국 같은 포인트로 매핑이 되고 혹은 프로젝션이 됐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가지는 차이가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손실 혹은 없어진 거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과체중, 뭐 저체중, 뭐 이런 얘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 이게 좀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의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몸무게가 80kg이고 키가 181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80 빼기 180 플러스 100 하고 뭐 좀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 90kg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과체중의 정도가 10이 나오겠죠. 뭐 90 빼기 180 플러스 100 하면 10이 나오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75kg인 사람이 그리고 키는 165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키와 몸무게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체중의 정도는 정확하게 10이라는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오리지널 피처상으로는 구분이 명확하게 됐었는데 어떤 거리라든가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었지만 이제 디멘전을 이렇게 줄였을 때는 실제로 이제 같은 점으로 매핑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다는 뜻이고, 그게 또 기하학적으로는 아니면 좌표 공간상에서의 의미가 뭐냐, 저희가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 아까 이 라인이 있었다면 이 지금 90,180과 75,165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180이다. 그럼 이게 더 작은 사람이겠네. 이게 지금 75,165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위에 있는 이 사람, 이 어떤 수직인 라인을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 위에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뭐 예를 들면 90,180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다른 포인트지만 저희가 프로젝션 하고자 하는 그 방향 성분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수직인 어떤 그 빛을 쏘았을 때는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포인트들이라는 거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정보의 손실이 여기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정보의 손실이 그러면 왜 일어난 것이냐? 이게 뭐 심플하게 디멘전이 2차원인 디멘전인데 이걸 이제 한 차원만의 이제 데이터로 혹은 정보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정보의 손실이 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네, 뭐 하여튼 좀 이렇고요.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리고자 해설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정보의 손실이 꼭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델에서는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람의 절대적인 키, 절대적인 몸무게, 이게 각각이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키와 몸무게라는 조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사실 우리한테 좀 더 의미 있는 혹은 당뇨병이다 아니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사용되는 혹은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정보는 사실은 디테일한 어떤 키라는 값 자체, 몸무게라는 값 자체만이 아니라 그거가 아니라 그걸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조합된 정보, 즉 조합된 정보라는 것은 이제 디멘전이 줄어들었을 경우, 조합된 정보라는 그 정보의 개수가 오리지널리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정보의 수보다 더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다양한 어떤 차이점들, 그러니까 키라는 절대적인 값의 차이, 몸무게라는 절대적인 값의 차이, 이것들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우리가 잃어버려야 마땅하다, 혹은 그 정보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정보를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그 이제 당뇨병을 예측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또 아까 그 얼굴 인식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딱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실 이 측면 사진도 저라고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제가 웃는 사진, 울고 있는 사진, 뭐 아니면 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진, 이런 다양한 사진들도 다 저희는 이 어떤 모델에 의해서 다 공통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낼 수 있어야 되면, 이 말은 그 뭐냐면 이제 그 픽셀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차이들 중에 저희는 의도적으로 잃어버려야 하는, 혹은 이제 저희 오히려 이게 여기가 달라졌으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원래 철수 이미지는 완전히 이렇게 빤빤하게 잘 이렇게 정면으로 선글라스도 하나 안 꼈는데 뭐 선글라스 낀 것도 이것도 철수라고 한다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철수랑 이제 픽셀 값들이 이렇게 다른데 이거는 철수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철수다라고 알려주려면 이제 그런 어떤 무관한 정보 혹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는 이제 없애주어야 하는 이제 역할을, 그런 이제 뭔가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디멘전 리덕션이 뭔가 이렇게 줄인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그런 이제 유용한 정보는 살리고 동시에 이제 불필요한, 아니면 이제 있었을 때 오히려 해가 될 만한, 혹은 이제 헷갈림, 혼란만 이제 야기시킬 만한 그런 정보는 오히려 저희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서프레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의 변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이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는,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중에 우리 피처 중에 사실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는 사실 그 뒤에 이제 적용하게 되는 우리의 뭐 당뇨병을 예측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의 예측 수명을 예측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결혼을 언제 할지를 예측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태스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태스크 각각별로 뭐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냐 아니냐는 또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멘전 리덕션을 수행할 때는 그게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데이터가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가지던 그 차이들을
이 디멘전을 줄였을 때 어찌됐건 저희가 정보를 좋든 싫든 어떤 일부 정보를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잃어버려지는 정보를 최소화를 하려면, 즉 거꾸로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그 서로 간의 디스턴스 아니면 그 차이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젝션을 이제 시키고 났을 때도 그 차이가 최대한으로 많이 보장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축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쫙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 축을 따라서 저희의 그 프로젝션 그 축을 혹은 라인을 잡는 것이 이제 데이터 간의 차이가 가장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보는 잃지만 그 잃어버려지는 정보가 최소화가 되는 뭔가 그런 이제 축 최선의 베스트한 그 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요 두 점이 이제 대충 뭐 이런 라인으로 있을 때 여기서는 그래도 이만큼이나 차이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내리면 그 차이가 요만큼으로 짧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가지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희는 뭐 약간 잃어버린 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성부 분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는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축을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축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PCA는 이제 축 하나를 찾았으면요, 저희가 디멘전을 뭐 예를 들면 10차원짜리를 3차원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이런 프로젝션 라인을 3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이건 조금 뭐 수학적인 이해에서 저희의 각각의 찾는 이 3개의 각각의 서로 다른 축들은 서로 뭔가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한 채로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찾아졌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뻗쳐져 있는 축을 찾아졌다. 그럼 두 번째 축은 그 축 이외에, 그러니까 그 축이랑 수직인 어떤 축 중에서 데이터의 방향이 가장 그래도 이제 뭔가 맥시멈이 되는 그런 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네, 일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립스는 뭐 영어로는 이제 저기 타원이 되고요. 일립스의 이제 그 입체 버전은 일립소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다 일립소이드거든요. 뭐 좀 작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보면 뭔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막 분포들이 점들이 막 있습니다. 3차원 정면상.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좀 잘 그 어떤 이런 타원이 아닌 타구로 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타구라는 정보는 대충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 축으로는 데이터가 좀 더 많이 뻗쳐져 있고 이 축으로는 데이터가 조금 뻗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지는 어떤 타구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타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진 타구가 3차원 공간상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 메이저하게 찾는 축은 바로 이게 가장 많이 뻗쳐져 있는 이 방향이 찾아지고 네. 오케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이랑 수직인 방향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뻗쳐져 있는 방향은 어디 것이냐? 이 축이거든요. 이 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이 3차원이니까 다시 3차원으로 디멘전 리덕션 한다는 건 좀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건 세 번째 축도 마저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축과 수직인 그래도 데이터가 그나마 두 개의 축은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축으로 뻗쳐져 있는 어떤 데이터의 변화 요소는 무시하고 나머지 중에서 찾아지는 어떤 축은 약간 이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데이터가 가장 잘 뭔가 이렇게 뻗쳐져 있는 그런 축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찾아내고 주고 그 축을 따라서 저희가 프로젝션을 해서 그때 얻어지는 좌표값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그 새로운 이제 리듀스 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주는 방법이 이제 PCA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 이제 뒤쪽에서 이제 무슨 태스크를 적용할지는 아직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데이터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차이들을 그래도 최대한 잘 프로젝션 하고 나서도 잘 보존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뭐 잠깐 보여드렸던 임베딩 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 이제 2D 시각화 툴로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2차원으로 줄이게 되면
2차원으로 줄이게 됐을 때 그 줄이는 어떤 디멘전 리덕션의 방법 중에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 아래쪽에 이제 계산이 되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훨씬 빨랐는데 여기 이제 TSN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PCA라는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디폴트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PCA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뭔가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굉장히 좀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방법론이 됩니다. 역시 맥북이 훨씬 빠르네요. 방금 이제 아이패드에서 돌린 거였거든요. 이게 또 딱 계산이 이게 요즘은 다 이게 웹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웹 기반에서는 이게 이런 실제 툴이나 시스템을 진짜 실제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이슈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는 하여튼 제가 갖고 있을 거고, 제 컴퓨터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뭔가 접속하겠다, 이거는 여기서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다 데이터를 제가 업로드를, 뭐 여기 로드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뭐 TSV 아니면 어떤 파일로 된 거를 제가 여기서 제 로컬 이제 탐색기에서 이렇게 해갖고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실제로 이제 어떤 딥러닝이든 아니면 이런 디멘전 리덕션이든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하거나 이제 데이터 마이닝 혹은 머신러닝 하는 그런 여러 이제 계산 과정들 혹은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저 서버에서 수행이 되느냐, 아니면 실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가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그 계산이 일어나고 있느냐, 약간 그런 것도 이거 어디서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것도 또 이슈가 됩니다. 또 여담이긴 하지만 혹시 구글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앱, 뭐 아니 뭐 영어야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읽지만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이게 또 언어들이 또 장벽이 또 심하잖아요. 뭐 식당 들어가도 메뉴판도 잘 못 읽겠고 그러면 이제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 딱 그 이제 해당하는 그 뭐 예를 들면 스페인어가 뭐 이제 영어로 다 바뀌어져 나오고 뭐 그런 거 혹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텍스트를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되면 여기 질문용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for questions, 뭐 for the purpose of questions 이런 걸로 샥 번역이 돼서 여기 딱 입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계산을 이제 문자 인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누가 해주느냐, 그걸 제 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저는 그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사진을 비디오에서 들어오는 카메라 이 영상을 때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델도 이렇게 뭐 파워풀한 머신에서는 금방 되는데 제 폰에서는 또 잘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도 이 아이패드에서도 훨씬 느렸었잖아요. 뭐 이런 경우 이제 모델을 그러면 어떻게 좀 계산을 간편화하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어떻게 경량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또 연구의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그 PCA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이제 2D 디멘전 리덕션의 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3차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뭐 2차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2차원의 아까의 어떤 두 개의 축을 찾아서, 그리고 그 축 하나하나는 그 이제 이미지들의 이제 그 뻗쳐져 있는 그 방향들을 최대한 잘 이제 반영을 한 축을 자동으로 얘가 찾아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여튼 숫자가 되게 많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요 끝에는 여기 보시면 요 구랑 요 구가 이제 뭐 꽤 가깝더라, 오리지널 피처 스페이스에서. 물론 이게 오차는 있습니다. 프로젝션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프로젝션 해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잃어버려진 거긴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디멘전에 줄여지는 정도가 이 엠리스트 데이터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거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디멘전은 총 이제 784개의 디멘전입니다. 왜냐하면 28 by 28이라는 이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한 줄로 쭉 폈으면 28의 제곱인 이제 784 디멘전을 이제 이렇게 2차원으로만 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는 뭐 여기 이제 요 두 구가 이렇게 두 개가 가깝고요. 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구 근처에 이 4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는 4랑 웬만큼 좀 비슷하게 생겨져 있기 때문에 저기에 딱 위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이런 거에서 보시면 이런 방식이 또 어떻게 보면 그 2D 임베딩, 이걸 2D 임베딩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2D로 이제 저희의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그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분석 어떤 종류로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하실 때 그래도 좀 눈으로 한번 직접 좀 데이터를 보고자 한다 하는 경우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 TSN이라는 방법론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통적인 방법론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PCA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그 TSN이라는 방법론은 또 뒤쪽에서 저희가 또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PC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다큐먼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다큐먼트 데이터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A, 그러니까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으로서 그런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으로서의 디멘전 리덕션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 혹은 MDS라고 불리는 이제 디멘전 리덕션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리니어 디멘전 리덕션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즉 뭔가 이제 프로젝션에 기반한 그런 형태의 디멘전 리덕션은 전혀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동작하는 원리는요. 이제 어느 정도는 앞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지금 요 예제를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다뤘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제 저희가 디테일하게 정의는 이렇게 그걸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원래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그 데이터 아이템들이 갖고 있던 그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내 저희 엠리스트면 그 784 디멘전에서 어떤 두 개 각각의 페어 이미지들이 그 두 이미지들 간의 디스턴스가 원래 3이었다. 그러면 이 2D로 내렸을 때 얘네들이 또 2디멘전의 어떤 좌표 값들을 각각 부여를 받을 텐데 그때 디스턴스도 이 3에 최대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하이 디멘전을 784 디멘전에서의 그 어떤 두 개의 포인트를 골랐더니 얘네들의 디스턴스가 한 150 정도 되더라 라고 하면 이 두 데이터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 2D 디멘전을 그 벡터를 가지고 또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150이라는 디스턴스랑 최대한 잘 이제 차이가 안 나게 뭐 148 정도로 그거보다 더 잘 맞출 더 이렇게 잘 피팅을 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원래 데이터들이 갖고 있던 디스턴스를 이제 로우 디멘전을 어떤 그 스페이스에서도 최대한 잘 보존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방법. 그렇게 해서 뽑은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까웠던 애들은 이게 정확한 디스턴스를 모두 다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모다이나믹스가 뭐 스태티스티컬 피직스랑 가까워 보이네. 그러면 원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의 얘네들의 디스턴스도 이만큼 가깝겠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 지금 말씀드린 요 아이디어를 이제 수학적으로 잘 이제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둔 것이 이 어떤 MDS라고 하는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MDS라는 방법론은요. 원래 그러니까 엠리스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뭐 28by 28이 돼 갖고 이게 이제 784 디멘전으로 이제 매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엠리스트 디짓 이미지가 이 784 디멘전으로 나타내어지는 벡터가 총 그러니까 뭐 한 1000개쯤 있다. 1000개의 데이터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3번과 8번에 해당하는 벡터 두 개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 두 개를 잡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 간의 784 디멘전에서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3번과 8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번과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그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모든 페어에 대해서의 그 하이 디멘전에서의 그 얘네들이 가지던 아이디얼한 디스턴스 혹은 이제 오리지널 디스턴스를 이 델타 IJ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3,8은 뭐냐면 이 3번과 8번 데이터 아이템이 가지는 784 디멘전의 피처 벡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거리를 계산을 한 그 값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것은 이 784 디멘전에 해당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결국은 저희가 정해놓은 2디멘셔널 벡터로 다 매핑이 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뭔가 2D를 이렇게 표현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서 3번과 8번에 해당하는 디스턴스가 만약에 15였다. 네, 15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D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값이 1, 3이고 뭐 4 그리고 뭐 4, 8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디스턴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4의 제곱과 플러스 3 빼기 8에 제곱한 다음에 이제 루트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 3제곱 플러스 5제곱이 되네요. 그럼 3, 3, 9, 5, 25, 34 루트 취하면 이거는 아마 한 5점 얼마가 되겠죠. 6에 가까운 한 5점 얼마가 될 겁니다. 6, 6, 36, 34보단 크고 5, 25, 25보단 또 34가 더 크고 그러니까 이 5점 얼마라는 거리로 나왔는데 지금 원래 15 라는 아이디얼 디스턴스 원래 주어진 디스턴스보단 지금 지나치게 짧게 돼 있죠. 원래 디스턴스가 15인데 지금 이 좌표 값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과도하게 디스턴스가 짧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이것도 여기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저희가 이제 얻고자 하는 어떤 그 계수값이나 혹은 가중치 값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뭔가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답과 비교를 했더니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크더라 작더라를 저희가 기준으로 얻었으면 그 값을 최대한 그래도 기준치 혹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주어지는 값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뭔가 맞추는 과정이었잖아요.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 과정이었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이 2D 레프레젠테이션 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의 데이터 아이템은 1000개가 있으니까 1000개에 대해서의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한 2D 그 좌표 값들을 그냥 랜덤하게 저희는 채워둡니다. 랜덤하게 채워두고 그때 거리를 계산을 하면 걔네들이 원래 그 784 디멘전에서 갖고 있는 그 디스턴스랑은 완전히 얼토당토하게 틀리겠죠. 누구는 지나치게 가까울 거고 누구는 걔네들이 원래 가지는 디스턴스보다 지나치게 멀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애들은 멀게 지나치게 멀었던 애들은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1, 3 그리고 4, 8 이거를 지금 거리가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리를 더 떨어뜨려 줘야 되니까 이제 1, 3과 4, 8이 좌표 공간상에서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1, 여기 3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 4, 8 여기 이제 예를 들면 4,8이고 이게 1,3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둘 간의 거리가 지금 더 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점은 한 이쯤으로 옮기고요. 얘는 이쯤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옮기느냐? 지금 여기서의 거리가 예를 들면 적당히 이제 6이라고 하겠습니다. 6. 근데 원래는 15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5 빼기 6이라는 절대적으로 보면 이만큼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이에 저희는 비례해서 이 차이에 비례해서 마치 뭔가 용수철 같은 힘을 발휘를 이렇게 하되 이 차이에 비례하는 힘을 발생시키고 지금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은 멀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멀게 만들어 줄 때 방향이 지금 제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요 방향으로 그렸지만 요 두 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 1,3과 4,8이 가지는 어떤 두 개의 점 간에 이루어진 그 선분과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봤을 때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죠. 그러면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차이에 해당하는 요 벡터는 요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4,8 빼기 1,3이 되죠. 즉 3,5라는 벡터가 지금 요 연두색의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3,5라는 벡터에다가 여기다가 저희는 러닝 레이트를 0.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 빼기 6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에 비례해서 저희가 이걸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요 점의 좌표값인 4,8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4,8이라는 점을 지금 요 이제 형광색 연두색으로의 이 방향 성분에다가 어떤
적당한 러닝 레이스를 곱하고요. 0.1이라는 러닝 레이스 곱하고 저건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레이디언트 세트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다음에 15 빼기 6이라는 저희가 지금 어떤 그 5차로서 내고 있는 어떤 거리의 차이값. 그런 식으로 이걸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힘만큼으로 밀어주되 근데 얘는 이제 3,5라는 방향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3,5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꾸로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니겠죠.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 곱하기 99 나누기 2만큼의 페어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것들 하나하나의 힘에 대해서 혹은 그 얼마나 오차가 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보다 가깝다 혹은 멀다를 기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그 이제 그 방향만큼 이제 당겨주거나 밀어주거나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것이 이제 MDS라는 것이 되고 이제 MDS의 이제 목적 함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모든 IJ에 대해서 모든 이제 페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2디멘셔널 좌표값에서 만들어지는 차이 그거를 이제 거리를 이렇게 짝대기를 두 개를 이렇게 싸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와 실제로 이제 얘가 오리지널 스페이스인 784디멘션에서 가지는 그 거리와의 차이 이 차이를 저희는 최소화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좌표값들 이런 좌표값들을 하나하나 다 최적의 좌표값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이 MDS라는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4,8, 1,3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저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이제 각각의 좌표값들이 또 한번 러닝 레이스를 가지고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 MDS의 알고리즘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수업을 또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하여튼 뭐 좀 오늘 왔다 갔다 해갖고 좀 혼란스러우셨다면 저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하여튼 뭐 원래 스케줄대로 8시 반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는 다 문제 없이 보셨죠? 네, 네.